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은 습관 아카데미 프로그램 20강 말하기 능력을 기르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들의 의사 표현의 일환으로서 가장 중요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로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로 하여금 자기 말에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거나 혹은 상대 얘기에 공감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니 상대에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간에 자기의 의사를 명확히 말로 혹은 문자로 표시하는 게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대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두 가지의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설득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구사하는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할수록 상대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고 느슨하면서도 수용하는 쪽에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내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또 내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자신 있게 표현하는 말의 능력, 언변을 옛말에도 말글로 배워서 되글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되글로 배워서 말글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식은 많지 않으나 그것을 정확하니 내 것으로 소화해서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해서 내 의사를 명확히 상대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남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강연을 들을 때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분명히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습관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서 어떻게 하면 말하기 능력을 기를 것인가는 긍정적인 언어를 어떻게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와 함께 어떻게 하면 언변을 더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언어의 위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테마는 언어의 위력에 대해서는 MBC에서 탐사 보도를 한글의 날 기획으로 했던 말의 힘이라는 유명한 그 프로에서 프로를 주로 인용을 하곤 합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는 그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곱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겁니다. 하찮은 이 밥 공기에 하나는 늘 고맙습니다라고 한 달 동안 계속 있을게요. 다른 쪽에는 짜증나라고 얘기를 한 달 내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달 뒤에 나타난 그 밥의 변화를 보고서 모든 사람이 이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 밥에는 아주 좋은 푸른 곰팡이, 좋은 곰팡이가 있지만은 짜증나 이렇게 말한 데에는 가무스름하고 참으로 우리가 보기도 불편할 정도의 그러한 곰팡이가 피해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무생물에도 이와 같은 반복적인 언어의 표현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하물며 식물이나 항차 사람에게는 이 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상대에게 말을 할 때는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표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뇌는 그 현실과 그 다음에 그 이상과의 말과 현실을 차이를 못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짜증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짜증나라던 그 말로 인해서 온몸에 좋지 않은 호르몬이 쫙 퍼지지만은 늘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는 좋은 엔돌핀이 온몸을 돌면서 우리 몸 자체를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말 자체가 우리들의 행동을, 우리 뇌를 지배한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처럼 고운 말을 쓸 것인가 라는 표현과 함께 어떻게 언변을 키우는가 라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언변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언변을 키우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술적인 말을 잘하는 기술적인 표현, 그 다음에 언어를 어휘를 잘 활용하는 이 표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말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라는 기본 바탕이 깔려 있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약간 첨가적으로 재치 있고 사람을 재미있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 그런 팁을 적용하면은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부분은 상대를 존중하고 혹은 항상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말을 한다라는 바탕이 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왕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은 첫 번째로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장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학식이 많더라도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혹은 상대의 수준을 넘어간 표현을 썼을 때는 전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도 쉽게 표현해서 상대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가장 언변을 있다. 그리고 상대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면서 관계도 좋아지고 호감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의사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감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상대와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또 상대를 칭찬하는 언어를 구사하고 이 상대의 얘기를 또한 경청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띄었을 때 언변이 더 좋아질 뿐더러 궁극적으로 언변이 좋다는 것은 상대에게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해내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저 경우도 언변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를 해가지고 대밭에 가서 앞에 나와 있는 대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큰 소리로 배에다 힘을 꽉 주고 연습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러우면서 더 대포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서보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적절한 언어를 더 구사하려고 늘 애를 쓰는 모습 속에서 언변은 조금씩 늘어나고 자신감은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는 말하기 능력을 기르고 그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칭찬 대회를 연다. 직장 내 칭찬하기 대회를 한다.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대회를 기획을 했다. 그러면 그런 대회를 기획을 했을 때 그 대회를 이끌기 위한 사회자도 있고 거기에 발표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변을 좀 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회를 자청을 해서 그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 앞에 서보기도 하고 또한 그 행사를 이렇게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 능력이 더 신장이 될 수가 있다. 또 사회를 보지 않더라도 자기의 소감을 발표한다든가 혹은 사례 발표 등을 해봄으로써 더욱더 두려움 마음을 극복을 하고 용기를 가지면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언변을 좀 기를 수가 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많은 모임이나 행사 그리고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이 꼭 글로 자기의 소감을 적어보고 그것을 발표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매우 좋습니다. 그 발표 기회는 발표할 대상이 없다면 부모님을 앞에 세워놓고 친구를 앞에 세워놓고 할 수도 있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상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떨지 않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자기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표현하는 능력, 글로 표현하는 능력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데 말로 표현하는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회를 많이 갖고 또 용기를 가지고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변을 기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를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나,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또 그 기회를 용기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